안녕하세요. 소원입니다. 제가 합격수기 영상을 찍어가지고 편집을 하다가 보니까 약간 부족한 부분도 많은 것 같고 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지금 다시 촬영을 하려고 해요. 먼저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이번에 헌동차로 합격하게 됐는데 헌동차 이전에 동차 시절이랑 유예 시절에 어떻게 공부했는지는 간단하게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 헌동 시절에 어떻게 공부했는지 공부 방법 설명드리고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나 뭐 추천해드리고 싶은 아이템들 이야기 드리고 마지막으로 그 내용 안에서 답변되지 못한 Q&A 질문에 대해 답변하고 영상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저에 대해서 소개부터 드리자면 저는 법학과도 아니고 경영학과도 아니에요. 그래서 비법 비경영이고 총 2년 4개월 공부했습니다. 2년 4개월 공부해서 이번에 헌동차로 합격을 하게 되었어요. 점수는 제가 그 고득점으로 합격한 게 아니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기가 살짝 민망해서 말씀을 안 드릴까 했는데 그래도 좀 정확한 정보를 드리고 막 하루에 14시간, 15시간씩 공부하신 분들이 고득점으로 합격하는 것보다 저같이 공부하고 합격하는 게 조금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다 반올림한 점수로 말씀드리면 노동법은 64점이 나왔고요. 인사관리는 60점, 경영조직론이 59점, 행정쟁송법이 56점 나왔어요. 이번에 제가 자잘하게 행정에서 논타를 좀 많이 해가지고 점수가 낮겠구나 예상은 했는데 생각보다도 좀 더 낮게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행정 이런 거 좀 걸러들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신다면 걸러서 들으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저는 2년 4개월 동안 그 시험 준비를 하면서 중간중간에 아르바이트를 하긴 했어요. 뭐 방탈출 카페에서도 했었고 그냥 뭐 카페에서도 하긴 했었는데 그래도 전체적인 수험 기간을 놓고 봤을 때 전반적으로 전업 수험생으로 준비한 기간이 훨씬 길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암기력이 막 엄청 좋은 편은 아니에요. 일단 이해를 해야지 암기가 되는 타입이어가지고 이해가 안 되면 암기까지 안 되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이거를 먼저 염두에 두시고 설명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 합격생이 300명이 있으면은 300가지의 공부법이 있다고 하잖아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는 다 저의 개인적인 경험이니까 이 공부 방법 괜찮은 것 같은데 싶은 부분들은 이렇게 가져가서 활용해 보시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그냥 패스하는 방식으로 이 영상을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먼저 맨 처음에 수험 진입했을 때랑 유예 시절에는 어떻게 했는지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2019년 4월 달에 수험에 진입을 하게 됐어요. 그 해에 제 기억에 1차 시험이 6월 달에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저는 비법이고 비경영이기 때문에 이 노동법 뭐 이런 경영 과목들을 아예 처음 보는 내용이었어가지고 2차 공부를 병행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1차에만 집중해서 공부를 했고 1차 시험이 끝난 다음에 이제 채점을 해보잖아요. 채점을 해보고 합격했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 2차는 동차반을 전 과목을 수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사랑 경조는 개인적으로 동차반 수강으로 안 되겠다고 느껴가지고 내년을 준비하자는 마음으로 연기랑 일기 강의를 들었는데 제가 그때 아르바이트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가지고 그때 손님이 없을 때는 그냥 귀에 이어폰 꽂고 연기랑 일기 강의 소리라도 계속 들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준비를 했었고 그리고 2019년 9월부터 2020년 9월까지 그러니까 생유예 시절에는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 학원 커리큘럼을 따라갔고요. 제가 헌동차가 되면서 강사님을 전부 다 바꿨어요. 생유예 시절에는 노동법은 김기범 노무사님 거 들었고 인사랑 경조는 이혜선 노무사님 거 그리고 행정쟁송법은 문일 변호사님 강의를 수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강사님이 하라고 하는 것들은 최대한 다 따라가려고 하는 편이었고 뭐 내가 듣는 강사님이 주는 자료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생각하고 자료 공유 스터디 같은 거는 안 했어요. 이거는 헌동차 때도 마찬가지로 자료 공유 스터디 같은 거는 안 했습니다.
강사님들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보자면 김기범 강사님은 1타 강사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실 어떤 사람이 들어도 평타 이상은 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강의력도 좋았고 그 멘탈 관리 측면에서도 되게 힘이 되는 말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만족하는 편이었고요.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서브노트는 되게 괜찮았는데 기본서는 목차를 구성하는데 적합하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강사님이 판서하실 때 글씨체가 막 엄청 예쁜 편이 아니어가지고 조금 알아보기 힘든 그런 면이 있긴 했습니다. 그치만 저는 일단 김기범 강사님은 전반적으로 되게 만족하는 편이었었는데 이번에 이수진 강사님으로 변경을 했던 이유는 김기범 강사님 강의가 마음에 안 들어서가 아니라 이수진 강사님 합격생들이 고득점으로 합격한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를 듣고 노동법을 좀 더 고득점을 받고 싶어서 이수진 강사님으로 변경하게 된 거였어요. 이혜선 노무사님 강의는 저는 일단 경영학과가 아니었기 때문에 경영 과목을 처음에 접했을 때 구조화가 안 되고 되게 중구난방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 점이 제일 스트레스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혜선 노무사님 강의는 그 목차를 이렇게 딱딱딱 잡아주세요. 그래가지고 이 중구난방한 경영 과목들을 좀 구조화시키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처음에 경영 과목 갈피를 못 잡는 분들이 들으시면 진짜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강사님 스타일이 약간 혼내시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개인차가 있을 것 같아요. 강사님이랑 핏이 안 맞는 사람들은 진짜 안 맞는다 느낄 거고, 그렇지 않고 나는 강사님이랑 핏이 잘 맞는다 라고 느끼는 사람들은 진짜 잘 맞는다고 느낄 만한 그런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그 교재의 가독성이 조금 떨어진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저의 개인적인 경험이니까 책을 한번 보시고 어떤 강사님 들을지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행정쟁성법 문일 변호사님의 최고 장점은 진짜 컴팩트하다는 게 최고로 장점이에요. 행정 공부 시간을 줄이고 다른 과목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이 정말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을 처음 진입하게 되면은 되게 어렵다고 느끼는 과목이잖아요. 근데 문일 변호사님은 되게 쉽게 설명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거 무슨 말 하는 거지? 싶은 사람들이 문일 변호사님 강의를 들으면 이거 이런 말이구나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강의를 하신다고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한 단점은 컴팩트하다는 게 오히려 불안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소수점 차이로 떨어졌는데 사실 다른 과목들은 거의 합격선에 비슷한 점수가 나왔었거든요. 행정 점수가 좀 낮아가지고 불합격을 하게 됐던 거라 조금 더 많은 양을 다루더라도 불안 요인을 없애고 가야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강사님을 변경하게 된 점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제가 이제 헌동차 시절에 딱 2020년 9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어떻게 공부했는지를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저는 하루에 공부 시간을 8시간으로 잡고 공부를 했어요. 제가 8시간이 넘어가면 집중력이 떨어져가지고 읽고 있어도 자꾸 눈에서 머리에서 튕겨내더라고요. 그래서 8시간을 목표로 잡았고 사실 8시간보다 못한 날들이 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에 7시간, 8시간 그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를 했고요. 그 대신에 하루에 14시간, 15시간씩 공부하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하루에 7, 8시간만 한다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7시간, 8시간 공부하는 시간 내에 정말 집중을 해서 그냥 허투루 보내는 시간 없이 공부하자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먼저 저는 이번에 헌동차였기 때문에 1차 시험도 병행을 했었는데 1차 시험은 어떻게 준비했는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2차 시험은 어떻게 준비했는지 그 순서대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1차 시험은 먼저 민법 같은 경우에는 2020년 12월이 끝나기 전에 먼저 기본 강의로 1회독을 했어요. 이때 김광수 변호사님 강의를 들었고
민법 같은 경우에는 생동차이시든 혼동차이시든 간에 그냥 강의를 듣는 거를 추천드려요. 워낙에 좀 어렵기도 하고 다른 과목들에 비해서 그냥 강의를 듣는 걸 추천드립니다. 1차 시험 한 달 전쯤에 문제풀이 강의를 들었는데 저는 문제풀이 강의도 그냥 전체 강의를 다 수강을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 선택사항인 것 같긴 해요. 문풀 강의는 내가 문풀 강의까지 안 들어도 민법 60점 넘을 수 있다 이러면은 굳이 들어야 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냥 제가 마음 편하자고 강의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노동법, 경영학개론, 사법법은 그 1차 시험 한 달 전쯤부터 준비했거든요. 노동법은 그 노동법 에센스 책 있잖아요. 그거를 활용해서 공부를 했는데 먼저 OX 퀴즈가 나오면은 OX 퀴즈 풀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 바로 풀고 그리고 나서 틀린 문제들 해설지를 보면서 왜 틀렸는지 확인하는 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강의는 듣지 않았고 문제풀이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해설을 보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고요. 기타 법령 같은 경우에는 김광훈 노무사님의 기타 법령 특강을 들었어요. 근데 이거는 진짜 돈으로 시간을 사는 거라서 그냥 기타 법령 일일이 공부하는 것보다는 이런 특강 하나 들으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왜냐면 하나하나 공부하기에는 기타 법령이 되게 양도 많은데 조금씩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일일이 다 보고 있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냥 특강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경영학개론 같은 경우에는 최중락 강사님 그 1800제 책이 있어요. 1800제 책을 활용해서 공부를 했고 노동법이랑 마찬가지로 문제를 먼저 풀고 그 다음에 틀린 문제들 해설 보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고요. 그 1800제 책에 보면은 노무사 기출뿐만 아니라 다른 시험 기출들도 다 나와 있거든요. 근데 저는 대부분 노무사 기출 위주로 봤고 회계사나 이런 우리 시험이랑은 살짝 관련이 없는 내용들도 많이 나온다 싶은 기출들은 아예 안 봤습니다. 그리고 경영학개론 같은 경우에는 시험 보기 전에 그 이혜성 강사님 포데이즈도 수강을 했어요. 다른 과목들은 안 했는데 이 경영학개론만 포데이즈도 수강을 했습니다. 사법법 같은 경우에는 그 이주현 노무사님이 하는 기본 강의를 수강을 했는데 이주현 노무사님 강의가 두 문자를 따서 바로 암기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스타일이거든요. 저랑 완전 핏이 맞는 강의가 아니긴 한데 근데 사법법은 또 특수하게 단기 기억력을 요하는 거잖아요. 확 외워서 1차 시험 확 보고 그냥 잊어버리면 되는 그런 스타일이어가지고 저는 그냥 단기 기억력으로 외우고 잊어버리자라는 마음으로 이주연 노무사님 강의를 수강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1차 공부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2차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말씀드릴게요. 2차는 전체적으로는 학원 커리큘럼을 따라가고 강사님이 하라고 시키는 것은 다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등수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저는 모의고사 등수를 아예 확인을 안 해가지고 모의고사를 봤을 때 등수가 어느 정도였다 이렇게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 저는 모의고사를 보고 나면은 제 답안에 대해 온 피드백에 집중하는 편이었어요. 모의고사 등수 확인해가지고 멘탈 털릴 것 같다 이런 사람들은 그냥 저처럼 아예 등수 확인 안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어차피 그거는 진짜 시험에서는 막 꼴등이었던 사람이 합격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집착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노동법 같은 경우에 저는 이수진 강사님 커리를 따라갔고요. 일단은 양이 많아요. 양이 많아서 진짜 이수진 강사님 강의를 들어야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각오를 하고 들으셔야 합니다. 근데 이제 또 동기부여가 되는 이야기도 많이 해주시고 수업을 되게 열정적으로 하세요. 그래가지고 그 강의를 들으면서 저도 동기부여가 되고 또 멘탈 관리를 하는데도 이수진 강사님 강의가 되게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리고 그 쟁점 정리 노트, 이 쟁점 정리 노트가 저는 진짜 좋았거든요. 이게 바로 현출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딱 그런 책이어가지고 저는 이 쟁점 정리 노트 진짜 추천드립니다. 연기에는 판례 위주로만 봤어요. 판례들을 잊어버리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판례 위주로만 봤고 이 시기에 제가
민법이랑 경영 과목에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해서 노동법 공부는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판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보는 정도로만 했어요. 그리고 1기에는 평일반 강의를 수강을 했는데 제가 공부하는 스타일이 먼저 강의를 들을 때 그 주 교재를 왼쪽에다가 펼쳐놓고 오른쪽에다가 뭐 이면지나 노트 이런 걸 놓은 다음에 강사님이 강의하시는 거를 따라서 받아서 적고요. 그리고 나서 강의가 끝나면은 제가 강의를 들으면서 한 필기 있잖아요. 그거랑 필기 조교가 해주는 필기가 있어요. 그 올라오는 자료 있는데 그거랑 같이 놓고 비교하면서 복습을 했어요. 이 부분은 책에다가 가필해둬야겠다라는 부분은 가필을 해두면서 공부를 했고 이때부터 잭노가 출간이 돼가지고 잭노의 단권화를 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강사님이 복습 퀴즈를 제공해 주시는데 저는 그거는 꼭 풀려고 했어요. 2기는 케이스 노동법을 활용해서 강의를 하시는데 사례들이 쭉 나와 있잖아요. 이거를 예습을 꼭 하라고 하셨어요, 수진쌤께서. 그래가지고 그 케이스 노동법을 보면서 쟁점을 파악을 하고 그 쟁점에 대해서 그냥 아예 모의고사를 쓴다고 생각하고 목차를 쭉 세워요. 그리고 들어가야 되는 키워드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작성해보면서 예습을 하고 그 쟁점에 대한 모범 답안을 보면서 내가 부족한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체크하고 그 다음에 강의를 수강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고요. 이거 케이스 노동법 예습은 한 번도 안 빠지고 전체 다 했고요. 모의고사도 전부 다 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모의고사는 강사님이 제공해주는 모범 답안 있잖아요. 근데 모범 답안은 자세히 뜯어봤고 제공해주시는 최고 답안 같은 경우에는 목차를 어떻게 구성했는지 위주로만 확인을 했습니다. 3기에는 마찬가지로 이때는 모의고사가 제일 중요하니까 모의고사 안 빠지고 작성하려고 노력을 했고 이때 그 멘탈이 진짜 많이 깨져요, 3기에. 근데 그거 모의고사를 빼먹고 싶거든요, 진짜. 특히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진행되면서 이게 빠지려고 생각하면 빠지기가 너무 쉬워가지고 근데 이거 진짜 안 빼먹고 하려고 노력을 했고 3기 때는 새로운 지식을 다시 채워넣는다기보다는 내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주신 자료들이랑 수업을 들으면서 내가 부족한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파악을 하고 복습을 할 때는 그 부분 위주로 복습을 했습니다. 인사관리랑 경영조직론은 제가 비슷한 방법으로 공부를 했어가지고 한꺼번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최중락 강사님 평을 보면은 강의는 진짜 좋은데 답안 작성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기는 어렵다라는 그런 평이 많아요. 저도 정말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답안 작성 자체가 어려우신 분들은 조금 최중락 강사님 강의만 듣고는 답안 작성을 바로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책 구성 자체가 줄글로 되어 있어가지고 개념이나 장단점 이런 것들을 내가 찾아서 표시를 해둬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안 맞는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치만 최중락 강사님이 워낙 경영 이쪽에 전문가이기 때문에 진짜 신뢰하면서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점이 좋았고요. 최신 이슈나 자료 이런 것들 다양하게 다뤄줘서 저는 그게 진짜 좋았고 그리고 또 생각의 폭을 넓히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연기 때는 제가 인사관리랑 경영조직론 과목이 되게 약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연기는 강의를 아예 수강을 했고요. 이때 최중락 강사님이 예습을 꼭 하라고 강조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예습을 꼭 하려고 노력을 했고 예습할 때는 이제 강사님이 제공해준 자료 보면서 미리 책에다가 밑줄 긋고 책 읽고 이런 식으로 예습을 하고 그 다음에 강의를 듣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강의를 들으면서는 노동법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강의 들으면서 필기하고 복습할 때는 책 읽고 그 필기한 내용 확인하고 가필할 부분은 가필하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어요. 1기 때는 저는 기본서로 단권화를 했는데 그 기본서에다가 단권화를 하면서 공부를 했고요.
중요 내용들이랑 개념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여기다가 색깔펜 작업하는 것에 시간을 좀 많이 들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 혜선쌤 강의를 수강했기 때문에 혜선쌤 자료 중에 이 부분은 여기에 추가되면 좋겠다 싶은 것들도 가피를 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2기 때는 모의고사 작성 안 빼먹고 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해서 모의고사 작성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고, 그리고 이 시기에는 제가 암기가 부족하다고 느꼈어요. 이해는 다 됐는데 암기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통화 스터디를 했는데요. 통화 스터디는 언제까지 몇 회독을 할지 목표를 잡아두고, 그 목표를 잡아두면 하루에 어느 정도 분량을 봐야지 1회독을 할 수 있겠구나 이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분량만큼 스스로 공부를 하면서 이 부분 중요하다 생각하는 부분들을 리스트업을 해요. 그리고 통화를 할 때 그 리스트업 했던 거를 그냥 룰렛을 돌려가지고 랜덤으로 걸린 부분에 대해서 책 안 보고 줄줄줄 말해보는 연습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말하는 것을 상대방이 듣고 어느 부분이 빠졌는지,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아니면 또 어떤 내용을 추가하면 좋겠는지 피드백해주는 방식으로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노동법이랑은 다르게 모범 답안보다 최고 답안에 집중을 했거든요. 모범 답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책 내용이랑 비슷하니까 그것보다는 최고 답안을 보면은 특히 인사관리 같은 과목을 보면은 이 부분에 어떻게 이런 내용을 썼지? 싶은 그런 답안을 써내는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것들을 보면서 나도 이 내용이 만약에 나온다면 이런 내용을 여기에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아이디어를 얻을 목적에서 최고 답안을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3기에도 역시 모의고사 작성 안 빼먹고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통화 스터디는 3기에도 계속 했어요. 저는 통화 스터디가 암기하는데 도움이 많이 됐다고 생각해서 암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통화 스터디를 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 시기에는 이제 단권화가 마무리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단권화된 책을 계속 읽으면서 회독수를 늘리려고 노력했습니다.